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미국에서 가장 경제와 미국의 실생활을 가장 생생하게 뉴저지에서 알려드린 남자 유사남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머니 인사이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는 H마트, 한국의 마켓 H마트에 대해서 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탐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뉴저지주는요, 미국 내에서 최상위권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가진 주인데요. 2023년 인구조사국 기준 뉴저지의 중위가구 소득은 미국 50개 주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2024년 소득 기준으로는 뉴저지주, 특히 제가 지금 있는 버겐 카운티 기준으로는 중위가구 소득이 거의 1억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곳이고 지금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바로 뉴욕 옆에 히든잼, 히든시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마트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뉴욕 퀸즈에서 시작했던 한아름이라는 작은 슈퍼마켓 한아름 마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게 H마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었죠. 저는 바로 이 뉴저지의 포트리 리누드 지점에 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리누드 H마트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뭐 대부분의 마트와 비슷하게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키위 같은 것들을 사 먹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골드 키위, 어우, 10불 13센트에 파운드당 2불 03센트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리찌라든지 아니면 코코넛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 팩에 1파인트라고 하죠. 약 2불 49전이다라는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체리 같은 경우도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파운드에 9불 99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이렇게 우리들이 자주 먹는 딸기,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딸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을 2파운드에 7불 99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인만 아는 비밀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녀석, 참외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마트에서는 참외가 아닌 멜론의 일종,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맛이 사실상 한국인 전용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인만 이 맛을 알고 즐긴다는 사실, 사실상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개발된 상품이고요. 거의 한국인만 소비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씨를 안 먹다 보니까, 하얀 부분만 먹다 보니까 조금 더 덜 익은 멜론이나 오이 맛이 난다면서 도통 즐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가장 맛있는 씨앗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다 버리고 먹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굳이 미국인들에게는 우리들이 시시하면서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는 한번 야채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라도 여러 가지 야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란트로라든지 아니면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이불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H마트는 결국 정체성이 뭡니까? 한인마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쌈상추라든지 아니면 열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야채들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김치잖아요. 김치를 담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 야채들을 통해서 한국식 음식들을 H마트에서 공급을 받아 만들고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H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한국산 새우젓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여러 패키지 상품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H마트를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을 좋아하는 부분, 사실 미국은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싼 편입니다. 미국의 고기 제품들은 4개의 상위 기업에 의해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축산업은요 완전한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주요 육류 시장에서 상위 몇 개의 기업은 정말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최신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소고기 시장은 빅4로 불리는 타이슨 푸드, JBS, 카길, 내셔널 비프 패킹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전체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고 돼지고기 시장도 닭고기 시장도 역시 상위 4개 기업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기 가격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 때 기준으로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었죠.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게 1980년대에 미국 경제가 한창 모든 기업들이 닥치는 대로 몸집 불리기에 빠져 있을 때 육가공 업계도 닥치는 대로 합병을 했습니다. 옆 동네 우량기업, 앞 동네 유망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합병해서 회사들을 먹어치운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미국은 한동안 저렴한 고기라는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 결국 독과점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사은품으로 딸려오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아 올랐던 물건이 있죠. 네, 바로 계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평화 보이는 계란 코너, 불과 4개월 전에는요, 이곳은 진짜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계란 대란 때문이었죠. 헬린이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면서 줄어드는 단백질 식단에 곤란해했던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 기준 계란은 한 알에 80센트, 거의 1,000원, 한 판에 6불, 7불을 주고도 없어서 못 샀습니다. H마트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마켓에서 동의나면서 사실상 계란플레이션이 생겼었는데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조류 독감이 전국에 미국의 양계 농장을 휩쓰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미국인들이 부족한 단백질에 절망하고 있을 때 몰랐던 분들 계실 텐데 태평양 건너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K계란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긴급 수송된 계란들이 미국의 식탁을 지키는데 큰 힘을 보탰고요. 지금 이렇게 산불때에 마음 편히 계란을 살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한인마트를 들리게 된다면 꼭 사야 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주전부리와 라면 같은 제품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구매했던 제품들은 바로 과자와 라면 종류였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주식들이 뭐였나요? 저는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제 밥이고 특식이고 밤샘 과제의 동반자면서 당뇨의 주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생명수들을 저의 이런 제품들을 미국 친구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의 동공지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당시 미국 과자, 그러니까 치즈맛, 소금맛, 바베큐맛 이 세 가지 무한 루프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제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새우깡을 건네줬더니 새우? 해물마사로 과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의 문화재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바나나 킥을 줬을 때는 바나나가 튀김도 아니고 과자라고 어떻게 과일 맛으로 과자를 만들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바로 K과자가 맛의 신세계가 되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역시 다음 섹션은 라면이죠. 한국 하면 라면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박스째 쟁여놓고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서 몰래 먹던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불닭 챌린지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신라면 블랙 같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죠. 이제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라면 덕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스터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라면 레이터가 꼽은 세계 탑10 라면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등장한 한국 라면이 있습니다. 신라면, 불닭, 노. 신라면도 아닌 바로 오뚜기의 라볶이였습니다. 그냥 라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떡볶이가 포함된 라면, 라볶이가 어떻게 세계 10위라니 당시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전설의 라볶이를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떡볶이고 아쉽지만 지금 라볶이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요. 전설은 역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죠. 어쨌건 그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을 하고요. 라면 코너 한 바퀴 돌았다고 이제 숨이 차네요. 덕질도 이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제품이 바로 화장품 쪽입니다. 사실 여기를 돌아다니면 공산품 관련된 제품들도 보실 수가 있지만 화장품, 특히 K뷰티 한국산 화장품은
안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보시면 생활용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화장품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산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제 보통 한국산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이 되면서 바다를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라는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했었죠. 수많은 K-뷰티 제품들이 진열된 이곳. 그러나 이 중 한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능성 화장품으로 알고 있지만 미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문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over the counter drug, 즉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일반 의약품에 분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숨겨진 신분 때문에 선크림은 바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예고가 되자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던 선크림은 사재기 광품의 핵심 타겟이 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래의 가격 폭등을 우려해가지고 팬게 빠졌었고 시장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었는데 관세는 다행히 잠시 보류가 되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크림의 가격표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법과 경제, 정치가 얽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사남 채널도 머니인사이드도 항상 챙겨봐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요즘 가장 눈독 들인 제품들은 냉동식품들입니다. 혼자서 싱글로 사고 있는 유사남, 참고로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지만, 자, 이제 저와 같은 요리 무능력자이자 시간 빈곤층을 위한 마지막 생존 구역, 바로 냉동식품 코너입니다. 제가 컨설팅도 하죠. 유튜브도 하죠. 경제 채널도 나오죠. 솔직히 요리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하며 그리고 당뇨 때문에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이 위대한 냉동 기술의 산물들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1년 전쯤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트레이더조 냉동 김밥 품절 대란이 있었는데 한 번 유행에 빠지더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동네에서 유튜브에 컨텐츠에 쓰려고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마트에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3분 컷으로 한 끼를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기술력, 이건 단연컨대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들은 저에게 하루 끝에 저를 살려주는 생존 키트이자 제 인생의 시간 치트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제품들을 돌아봤으니까 외국인들을 찾아서 그리고 여기에 직원분들을 찾아서 한번 인터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ow do you know about the H-Mart? Well, we've been in Fort Lee for 12 years now. Wow, that's a very long time. So we are very familiar with Asian culinary. Is there a specific reason that you chose H-Mart over other Asian market like, Mitsuwa or other Japanese Well, markets? Mitsuwa is further away for sure, and the traffic down For Route sure, that's 5. true. But this is real convenient, and it has everything we need here as far as like the certain soy sauce we get, the rice vinegar I'm about to buy, and red pepper powder. How often do you come to H-Mart per week or month? I come like once or twice a month because I buy in bulk. Like I'm about to buy a gallon of vinegar, and I already have a gallon of sesame oil and stuff like that. Is there a specific like Korean product that is like famous between like or you choose over other products? Well, I mean, we make our own cucumber kimchi. Oh, wow. So we like that, but my wife likes the other kimchi in the fridge, and I don't know if it's completely Korean or not. I don't know. We like the bulgogi. All right, thanks a lot for the interview, Ed. I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Do you mind just telling me how did you guys know about H-Mart? Mostly like social media and friends, families. Oh, it's pretty popular in social media? Yeah. Is there a specific like Korean product that is popular among you guys? Personally, I like these. Oh, Malangkao. Yeah, that's my favorite too. Is there a reason that you guys come to H-Mart instead of other Asian markets? Oh, the vibes are really. You like the up there, vibe? yeah. For me, I think it's just like the variety of the stuff that's here. There's a lot of varieties here. How did you know about H-Mart? I live here in Fort Lee, New Jersey. It's a predominantly Korean neighborhood, and I absolutely love your food How often do you come to H-Mart? every day. Every day. Wow. Is there a specific Korean product that you usually try to buy? Is there a famous product between Kimchi. kimchi? All right. What is the reason that you come to H-Mart instead of any other like Asian market around here? Very efficient. Things are very easy to find. American store
should be very jealous about it. How did you know about the H Mart? The H Mart. I actually live in Fort Lee, so I've just know people come here often. My friends would come here. I just pass by. What are the reasons that you actually bring you to the H Mart compared to the other Asian market? Mainly for like their large assortment of like snacks and like food and everything, or just also like accessibility. Like it's right here in town, so I just walk to it. What would be the product that you're buying today? Right now, I'm buying just regular chips, and she's got some snacks. I was looking for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H마트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가까이 우와, 굉장히 오랫동안 H마트에서 네, 일하셨었네요. 네. 혹시 H마트가 요즘에 외국인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H마트 이용객 비율 중에서 혹시 비아시안과 혹은 아시안 사이에서 얼마나 정도 되는지 대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역 주위에 거주하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 에디슨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 않는데 근데 그쪽에는 이제 중국 분들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또 인도 계통도 많고 그쪽들이. 그런 손님들이 비율을 더 많이 차지하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 특색이다. 동네에 특색이 있죠. 다른 아시안 마트와 H마트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중국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드시는 그런 과일 채소들을 많이 취급하고 뭐 한국 사람들은 절대 거기 가서 저기 장을 볼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H마트 경우에는 모든 인종, 계통 모든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많고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H마트는 그냥 한인마트가 아니었습니다. H마트는요, 미국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하나의 현상이자 복잡한 비밀을 간직한 거대한 제국인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H마트는 94개의 점포, 11억 달러의 매출로 미국 아시안 마켓을 평정한 절대 강자입니다. 일본의 미츠와 12개, 인도계의 파텔 브로더스 51개의 매장을 크게 앞서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제가 옛날에 자주 사용했던 중국계 99렌치 마켓을 58개인 개수를 크게 압도하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죠. 미국 내 중국계 인구는 550만, 한국계는 200만. 인구수는 거의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체 H마트는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개방성입니다. H마트 고객의 30%는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한인마트니까 한국 사람만 와가 아니라 이 맛있는 거 미국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먹자 하고 활짝 문을 연 거죠. 간판에 한글과 영어를 포함한 이중 언어, 다양한 아시아 음식과 현지화된 제품, 그리고 맛있는 푸드코트까지 H마트는 물건은 파는 곳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지가 되는 길을 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전략 때문에 H마트는 유타, 아리조나처럼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까지 깃발을 꽂고 현지인들의 냉장고를 점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H마트 제국의 비밀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더 깊은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H마트는 웨브사이트가 2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부를 관장하는 hmartcom하고 서부를 관장하는 hmartus.com. 로고는 같고 이름은 같지만 운영되는 지점 목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려드릴 수 없는 내부자에 의하면 형제 경영입니다. 이제 마치 금호그룹처럼 형제가 각각 동부와 서부라는 다른 왕국을 다스리면서 한편의 기업을 써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사정이 아니고요. 뉴저지에서 만든 리워드 카드가 워싱턴주에서는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결국 H마트 제국은요, 하나의 통일 왕국이 아니라 각자의 영토, 각자의 점포들을 다스리며 협동하고 경쟁하는 강력한 연방 국가처럼 연방 기업이었던 겁니다. 이제 참으로 흥부럽지 않나요? 이런 경계를 허문 개방성, 그리고 형제의 연방과 경쟁이라는 독특한 경영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H마트는 한국만의 작은 가게를 넘어서 한아름이 아닌 미국 전체의 K푸드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대한 H마트라는 제국과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게 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주 특징인 H마트에서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는 한국과는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부탁하면서 아직은 우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 아래서 얼마나 H마트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트럼프가 한국에게 관세를 양보해 줄 수 있을지가 H마트의 성장의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부촌 중 하나인 뉴저지에서 H마트의 현실과 그리고 그 비밀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한 경제가 궁금하시다면 경제계에 떠오르는 유반꿀 유산함과 그리고 이미 거성이신 머니인사이드가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